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로마를 재건한 로마 제2의 건국자 카밀루스. 카밀루스의 삶은 당시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원전 444에서 367년 로마는 50여 년 동안 집정관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단 사령관인 군정관 몇 명을 뽑아 집정관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군정관의 수는 3명, 어느 때는 4명이나 6명이었고 한 번에 8에서 9명을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프리우스 집안이 빛을 보기 전에 카밀루스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최초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항상 최전방에서 용맹스럽게 싸운 그는 후에 그 공을 인정받아 감찰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찰관 임기 동안 설득과 반강요로 미혼, 청년과 과부들을 맺어주는 또 다른 성과를 거두었으며 로마 역사상 10년 동안이나 함락하지 못한 베이이를 정복하는 빛나는 공을 세웠습니다. 베이이 전쟁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라보아 전쟁 후 민심을 잃은 사건을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까지는 좋았지만 너무 성대하게 치른 개선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밀루스는 네필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행진했는데 당시 로마인은 이를 국왕이나 신들의 아버지인 유피테르만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것이라 여겨 그는 로마인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마 장수의 개선식. 로마 장수의 개선식은 에트루리아 지역의 종교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지휘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로마 장수가 개선식을 치르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되었습니다. 1. 우선 명령권, 지휘권을 지녀야 하는데 나중에 조건의 제약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2.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 전쟁에서 압승을 거두어야 합니다. 3. 전쟁터에서 반드시 부하들이 그에게 임페라토르를 외치며 환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의 대장군, 개선장군, 황제 원수의 뜻으로 만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4. 개선식을 치를 장수는 최소한 상징적 의미의 군대를 로마로 데려와야 합니다. 5. 원로원의 투표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개선식 당일 그가 로마 내 모든 지휘권을 지니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개선식을 행하는 장수는 마르스 광장에서 출발해 로마 거리를 지나 카피톨리오 언덕에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 앞까지 행진을 했는데 장수의 부하들도 개선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개선식에서 그의 군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쓴 팻말을 들고 그를 환영했던 것처럼 개선 장군의 부하들은 그를 기념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혹은 팻말 위에 장수가 정복한 지역의 지도를 그리기도 했으며 나머지 병사들은 전리품을 가득 실은 수레 뒤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개선 행렬에는 포박당한 죄인도 있었는데 대개 정복지의 우두머리나 왕,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에게 바치는 제사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적어도 포로 1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킬 수 있었고 그 후에 자신의 아량을 과시하듯 나머지 포로들을 모조리 석방시킨 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개선 장군은 얼굴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몸에는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걸쳤으며 황금 전차를 타고 개선식을 치렀는데 그의 전차 안에 노예 1명을 함께 태웠습니다. 노예의 임무는 장군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며 그의 뒤에 대고 행진 내내 잊지 마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니? 라고 속삭였습니다. 개선 행렬이 카피톨리오 언덕에 이르면 장군은 포로를 처형한 후 유피테르 신에게 제물을 바친 후 그의 군대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날의 성대한 개선식은 온 도시가 연회를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비용은 대개 개선 장군이 부담했는데 연회는 로마의 모든 시민이 함께 즐겼습니다. 카밀루스와 로마인 사이의 두 번째 충돌은 식민법 때문이었는데 호민관들은 로마인과 원로원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로마에 머무르게 하고 다른 한쪽은 새 정복지인 베이에 이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토도 넓어지고 국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 여겼기 때문인데 여기에 찬성한 시민들과 달리 원로원과 귀족들은 로마가 망하는 길이라며 카밀루스를 찾아와 이 안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후폭풍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일부러 다른 일을 만들어 사람들의 주의를 돌려버렸고 결국 이미는 없던 일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로마인의 불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전리품 때문으로 그는 베이로 출전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의 일화를 아폴로 신에게 바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가난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원로원은 전리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은 불가능해 전리품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 값의 일화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적군의 재산을 바치겠다고 맹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리어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마침 팔리스카인과 전쟁이 일어나자 카밀루스는 군대를 이끌고 팔레리를 포위했는데 시민들은 늘 그랬듯 누가 나서서 등 떠밀기 전에 서둘러 출정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히 전쟁으로 향했는데 팔레리는 매우 견고해 팔리스카인들은 수비대만 믿고 포위를 당한 뒤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병사를 제외하고는 을의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녔고 아이들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녔는데 팔레리 학교에서는 한 선생이 여러 명의 아이를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들을 적국인 로마에 넘겨주려는 반역을 꾀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밀루스는 적잖은 충격을 받아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구나. 하지만 전쟁 중이라도 어질고 용감한 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아무리 승리가 탐이 난다고 해도 비굴하게 승리를 구걸하거나 비열한 수단으로 이겨서는 안 된다. 말을 마친 카밀루스는 병사를 시켜 학교 선생의 옷을 벗긴 다음 손을 묶었고 아이들에게 방망이와 채찍을 주어 반역자인 선생을 벌하게 한 뒤 팔레리 시내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그제야 선생의 반역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카밀루스를 향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외치며 그의 정의로움에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회의를 열어 카밀루스에게 사신을 보내 무조건 항복하겠노라고 약속했고 카밀루스는 그 사신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원로원에서 사신은 카밀루스가 전쟁에서 승리보다 정의를 택했으며 그를 본받아 그들도 기꺼이 자유 대신 복종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무력이 아닌 카밀루스의 도덕심과 정의감 때문에 항복한 것으로 로마는 그렇게 팔리스카인과 평화 조약을 맺고 군대를 철수했는데 로마 병사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약탈을 노리던 병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자 카밀루스가 시민을 증오해 일부러 전리품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호민관들이 식민에 관한 안건을 다시 들고 나와 투표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카밀루스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안건에 반대했으며 사람들은 결국 카밀루스의 의견을 따랐지만 그 사이 카밀루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탄핵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중 아플레이우스라는 자가 토스카나 전쟁 때 카밀루스가 전리품을 몰래 가로챘다며 그를 고발했는데 카밀루스가 전쟁 때 가져온 거라고는 청동으로 만든 문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치욕을 견디기 어려웠던 카밀루스는 이 사건 이후 로마를 떠나 망명 생활을 시작했는데 궐석 재판으로 그에게 1만 5천 아스의 벌금형이 떨어지자 그의 친구들이 대신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로마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갈리아인에게 나라를 짓밟히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재건. 갈리아인을 로마에서 완전히 밀어냈지만 카밀루스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폐허가 되어버린 로마를 재건해야 하는 더 막중한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선동하기 좋아하는 정치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카밀루스를 음해하려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베이를 두고 로마를 재건하겠다는 것은 카밀루스 개인의 야망 때문이요. 결국은 사람들더러 잿더미 위에서 노숙이나 하라는 말이 아니요. 카밀루스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로마를 수호하자는 주제로 긴 연설을 했고 다른 많은 의원도 뒤이어 연설했는데 백부장이 병사들과 지나다가 깃발을 든 병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길을 거기에 세워라. 이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좋겠다.
마치 신의 계시처럼 들려온 이 말은 과연 효과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한 표씩 투표했고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서로 힘을 북돋으며 로마 재건 작업에 온 열정을 기울였지만 로마를 1년 안에 재건하기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탓에 로마 시내는 혼잡하고 어수선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성벽과 민가 등 기본적인 건물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아이퀴인, 볼스키인, 라틴인들이 동시에 로마로 쳐들어왔고 토스카나인도 로마의 동맹국을 포위하자 사람들은 카밀루스를 세 번째로 독재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따랐을 뿐이라며 그의 공을 비하했지만 카밀루스가 또 한 번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 로마를 위기에서 구해내자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공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어느덧 연로해진 카밀루스는 6번째로 독재관에 임명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쉬게 하지 않고 강제로 군정관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 즈음에 볼스키인이 로마의 동맹국으로 진을 치고 들어왔는데 카밀루스는 장기전을 바라보고 전쟁을 준비했지만 동료인 루키우스는 빨리 공을 세우고 싶어 장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루스는 괜히 말렸다가 자신이 젊은 병사들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하는 수 없이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진영에 머물렀는데 곧 루키우스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카밀루스는 당장 침대에서 뛰쳐나와 쫓겨오는 병사들을 해치고 적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적군을 피해 주랭랑을 치던 로마군은 카밀루스의 대열에 합류해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카밀루스를 믿고 싸웠습니다. 로마군의 단합된 모습에 적군도 더 이상 추격해 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 카밀루스는 다시 출전하여 적군을 섬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영예로운 죽음. 카밀루스 노년의 리키니우스가 집정관 2인 체제 법안을 제출했는데 2명의 집정관 중 반드시 1명은 평민 출신자를 선출하자고 주장해 시민들과 원로원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심해지자 원로원은 카밀루스를 4번째로 독재관에 임명했지만 민중의 뜻에 반기를 들고 싶지 않은 카밀루스에게 그리 달가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란이 해결되기 전에 병을 핑계로 독재관을 사직했는데 원로원은 다른 사람을 독재관에 앉히고 리키니우스를 기마 대장으로 임명해 귀족들이 반대하는 그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500에이커 이상의 공유지를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 일로 리키니우스는 제대로 민심을 잡았지만 본인이 토지에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집정관 선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것이 평민과 귀족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때 갈리아군이 급습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갈리아인에 대한 공포심은 한순간에 로마의 내분을 잠재웠는데 원로원과 인민이 만장일치로 카밀루스를 5번째로 독재관에 선출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60의 나이였는데 당시 갈리아군의 강점은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아는 카밀루스는 로마 군인에게 반들거리는 철제 투구를 쓰게 하고 방패에도 청동으로 태를 두르게 했고 적의 칼에 대비해 긴 창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대비해 갈리아군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로마인은 야만족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갈리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뒤에는 평민과 귀족 사이의 격렬한 갈등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민들은 계속해서 평민 출신의 집정관 1명을 선출하라고 주장했지만 원로원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민을 제압하려고 그를 독재관에서 물러날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카밀루스는 신에게 원만한 해결을 기도하며 혼란이 멈추면 화합의 신전을 짓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원로원이 평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민 출신 집정관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카밀루스의 활약으로 섹스티우스가 로마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로마에는 갑작스런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로마의 영웅 카밀루스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영예로운 인생을 살았으며 천수를 누려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로마인은 역병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보다 카밀루스 한 사람의 죽음을 더 애통해했다. 카우디움 협곡의 굴욕으로 이어집니다.